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악기, 그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악기, 목소리 편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소프라노 박소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리꾼 이희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장 원초적인 악기니 목소리의 극과 극, 발성부터 노래까지 동시에 저희가 모셔보자. 이런 컨셉. 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 성악과 수석 졸업. 네. 그리고 보스턴 뉴 잉글랜드 모른다르네. 콘서바토리입니다. 뭡니까 이게 콘서바토리가? 그냥 음악 학교 같은 개념이에요. 아, 콘서바토리 네. 전액 장학생. 네. 그리고 많은 오페라단에 계셨더라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네, 제가 데뷔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꿈의 무대라고 많이 불리는 곳인데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뭔가 죄송해요. 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디션도 없이 캐스팅이 되었다. 아유, 뭐. 이것도 예외적인 거죠. 네. 아유, 네. 보스턴 리릭, 로스앤젤레스 오페라, 오페라 콜로라도 등등등 전 세계 10여 개 오페라단에서 활약을 하셨고 내년엔 또 미국이나 유럽의 오페라단. 네, 일단 일정은 잡혀 있는데요. 변수가 생길지도 몰라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왜냐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정말 완전 2년 동안 있던 게 다 캔슬이 되고 정통 엘리트 코스로만 정상에 오른 소프라노를 모셨고 또 발성만 두 분이 극과 극이 아니라 코스도 극과 극입니다. 경기 소리예술원 고주랑 명창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미호 이수자 이시나 동물자원학 공부하시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프로모션 영상 프로모션 영상 같은 거 하시다가 뒤늦게 간신히 어쩔 수 없이 나이도 먹을 만큼 다 먹고 어떤 국악인도 간 적이 없는 길로만 달려 장르는 물론 이 성별도 넘나드는 드래킨이라는 복장 아십니까? 예. 네, 영상 많이 봤습니다. 네, 듣도 보도 못한 음악으로 국악계의 이단아의 끝판왕 없는 코스로만 오신 분이에요. 이게 서양 성악의 정통 엘리트 코스, 한국 소리의 2단 방상화 코스. 이 길로 오신 분이 없거든요. 외모도 지금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그때마다 달라져가지고 복장이. 이번엔 무슨 색깔입니까? 네온 그린입니다. 네온 그린. 예. 일본 애니메이션에만 나오는 색깔이거든요. 저게. 발성도 다르고 노래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극과 극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내가 언제부터 이 성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사실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짓말. 아니요, 정말요. 그냥 어릴 때는 시켜서 부모님께서. 부모님 왜 본인에게 성악을 시키신 거예요? 아, 제가 사실 피아노를 먼저 했어요. 네. 5살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재미도 없고 좀 그러는데 이제 한 9살 때 동요 부르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시절에. 동네 친구들하고 동요를 그룹으로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재능이 있다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한테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두 번 연속으로. 그러면 9살 때 이미 그때부터의 성악의 길을 저는 다른 것보다 피아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성악은 연습을 많이 할 수가 필요 없이 없어요. 타고났다라는. 아니. 그러면 그 9살 때부터 계속 하는 길로 오신 거죠? 동요하고 11살 때부터 이제 성악 레슨을 받고 예중을 갔죠. 예술중학교를. 그러니까 네네. 그 코스를 쭉. 근데 한 번도 1등을 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수석하셨던데. 그건 이제 커서. 네, 거짓말. 어쩌다 보니까. 입만 열고 어쩌다 거짓말 하시네. 네. 자, 그래서 쭉 엘리트 코스로 가셨고 이문 씨는 왜 다 클 때까지 국악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발도상국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들이면 뭐 판검사 의사 뭐 이런 거 시키려고 하지. 어머님이 유명한 명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뭐 텔레비전 출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1976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민요가 무형문화재 등록이 된 게 75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약간 기생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부모님이 본인이 그런 시대를 그런 겪어왔기 그런 때문에 대우를 받으셨고. 아들을 그런 걸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저도 그냥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님은 지금 그러면 이금수의 모습을 아들이 이렇게 이런 머리에 나비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런 걸 제가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뭐 남몰래 눈물도 흘리시고 성인이 다 된 다음에 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27살 때 여기는 9살 때 끝났는데 27살 때 계기가 뭡니까? 저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희 스승님이 저희 어머니랑 동문 수학하시던 이제 이춘희 선생님이라고 인간문화재인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뮤직비디오 조감독하던 시절이었고 다양한 걸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국악도 이제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뮤직비디오 거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저희 스승님을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났어요. 어렸을 때 꼬마 때 보다가 그래서 이모 했었는데 그래서 셋이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공연을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흥얼거리니까 민요가 나오는데 경기 민요가 남자가 정말 전문무예요.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셨나 봐요. 원래 이제 여성들이 여성들이 원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지나면서 기생들에게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남자가 했던 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남자 소리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너 소리 해보고 싶은 생각 없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셨는데 농반진반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27년 살면서 그 많이 주변에 있었던 민요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아무도 저한테 소리를 해보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도 되냐고 역질문을 했죠. 다 컸는데 나는. 네.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취미처럼 할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다음 날에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된 거죠. 선생님이 야 너 잘한다고 해서 쭉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갔는데 오디션을 봤어요. 선생님은 네가 아는 거 아무거나 해봐 이랬는데 기나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리랑 중에서도 되게 길게 느리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게 귀가 트여야 그 소리가 좋은지를 알 정도였던 그런 노래인데 제가 그걸 한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 이렇게 된 거죠. 네가 그걸 알아?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 소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되게 나 진짜 잘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말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소절만 해봐 주세요. 그 선생님 뭘 듣고? 네. 지금 그때보다 잘하겠지. 짧게 한 소절만 해봐 주세요. 아리랑 이런 노래. 그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옆에서 아니 배운 적은 없지만 듣는 건 좋아했어요. 어머니 주변에 하도 소리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 뭐 어머님의 스승님 뭐 고음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게 27년간 잠겨있다 확 한 번에 나온 거네요. 하라고 하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너 노래 저한테 네. 소리 한번 해봐 한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미녀 부분 대상 이런 거 쭉 받으셨는데 아니 그 대회를 제가 되게 열심히 나갔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사실 독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선생님들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후렴이나 하고 코러스 같은 느낌으로 하지 독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대회는 나가면 제 동무된 거예요. 그게 좀 좋았던 거예요. 아 무대 위에 서서 주목받는 걸 즐기셨구나. 무대 체질이었구나. 그걸 발견했어. 뭐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나 했더니 이게 열심히 나가서 그런 거구나. 자, 근데 하시다가 완전 새로운 장르를 여시죠. 그게 이제 빵 터진 게 NPR 타이니 데스크에서 콘서트로 요건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대단하지 네,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이 사람들 뭐지? 아, 너무 멋있으셨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완전히 근본 없는 장르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고 이 성악은 딱 정해져 있죠. 발성. 네. 소프라노도 구분이 됩니까? 네, 구분이 됩니다. 여자 성악가를 구분을 할 때 네. 소프라노랑 메조 소프라노랑 알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소프라노 중에서도 뭐 콜로라투라 기교적인거나 고음 많이 내는 소프라노, 뭐 레제로 좀 가벼운 소프라노, 뭐 리릭 좀 서정적인 소프라노, 좀 드라마틱한 노래를 하는 소프라노 이렇게 좀 많이 세분화가 돼요. 네, 좀 많아요. 그럼 본인 밤의 여왕 하는 밤의 여왕은 사실 네 맞아요. 그게 고음이 속해요? 많이 나가서 사실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건 콜로라투라에 속합니다. 콜로라투라? 네네. 이태리어 같네. 네네네. 오페라가 원래 이탈리아. 네 맞아요.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어디 속하시는 겁니까? 저는 콜로라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콜로라투라? 그러니까 사실 고음을 많이 내고 네. 기교적인 음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또 나이가 들고 또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리가 조금 더 리릭하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차피 목소리는 근육이잖아요. 성대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어쨌든 저는 리릭 콜로라투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리릭 콜로라투라. 네, 서정적인 기교 있는 처음 그런. 들어본 말이네. 네. 네. 평소에 참 궁금했던 게 왜 두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복식호흡, 두성 머리로 소리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머리에 네. 성대가 없는데 아 그게 달라요? 네, 소리를 머리로 낸다라기보다는 울림을 가지는 게 다른 거죠. 머리통이 꽉 막혀 있는데 예를 들어 소리를 네. 이거는 두성이야, 이건 아니야. 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성이에요. 거의. 두 분이 짰어요. 두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트, 그러니까 가슴 네. 소리라고 해야 되나? 흉성. 그죠, 흉성을 하면 약간 이런 소리, 약간 남자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게 흉성이에요? 흉성, 가슴을 울리는 소리예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목을 쓴다고 해야 되나? 중간은 뭐라고 하죠? 가운데요. 막 평범한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두성은 사실 고음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소리 있잖아요. 무섭다. 네, 그래서 울림이 고음을 이렇게 위에서 울림이 있는 소리. 이게 소리를 보내는 부분이 네, 맞아요. 좀 공기를 이용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두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옥타브가 높다는 걸 알겠는데 네네. 머리가 울리는 건 느끼지 못하겠는데. 부르는 사람은 느껴요? 좀 달라요. 근데 두성이 없으면 네. 소리가 빽빽해져요. 구분해봐 주세요. 아 이거 제가 두성 쓰는 게 성악이라 잠깐만요. 안 빽빽한 거하고 안 빽빽한 빽빽한 거. 이런 소리 목소리예요. 목으로 약간 납작하죠. 네. 근데 이걸 두성을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네. 네 아무튼 조금 다른 게 마이크 있어요. 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네.
구분을 못 하겠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혹시 이 민요에도 네. 흉성, 두성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두성 같은 경우는 네. 덜미청이라 그래서 덜미청? 예, 이제 소리를 이쪽 귀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요. 마찬가지 개념이네. 네. 비슷해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덜미청요? 예, 두성이 덜미청이구나. 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경기민요 같은 경우 이 반가성을 좀 많이 써요. 가성 반가성. 네, 가성을 가는데 진성에서 가성을 이렇게 약간 넘나들게 이렇게 쓰는 거야. 걸쳐가지고. 그러면 그 귀 뒤로 돌리는 거 한번 들려봐 주세요. 설명이 참 어렵죠. 네. 귀 뒤로 돌려봐 주세요. 어디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 만경장파 이런 식으로. 그 귀 뒤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손가락을 뒤로 돌리시는데 못이라고 소리가 가라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럼 안 돌아간 놈은 어떻게 나옵니까? 만경장파 이런 식이면은 이거랑 만경장파 손가락으로 확실히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광대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셨어요. 오. 그래서 이 울림통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근육을 많이 변화하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걸 계속 설명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안 될까? 그 선생님들 가르치다 지쳐가지고 너 때문에 암이 걸리겠다. 야, 귀 뒤로 보내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도 그때 못 알아듣겠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몰래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데를 이제 몰래 이제 가서 보컬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얼굴 근육이 다 사람이 생긴 게 모양이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 김광석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얼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써요. 노래할 때 보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고음을 막 올리고 이래고 안 돼요. 저는 그게 어떻게 웃으면서 그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나는 내 생긴 게 이러니까 얼굴 근육을 막 뭐 얼굴이 찌푸러지든 말든 간에 소리가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얼굴을 소리통으로 인식하는구나. 네, 그래요. 그럼요. 이 안에서 굉장히 분주해요. 노래를 부를 때.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소리라고 생각해요. 성악도 마찬가지. 성악도 마찬가지. 네. 각각 따로 발전했지만 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것 같아요. 네. 민요하고 성악은 비슷한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노래 부르는 방식으로 가요를 부르는 것과 성악의 방식으로 가요를 부르는 게 달라요?